길을 가다가요 펫숍 진열대에서 처음 본 아기 강아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홀리듯 갑자기 입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봉사활동을 갔다가 유기견의 애처로운 눈빛에 덜컥 입양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부탁으로 아기 강아지를 덜컥 떠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요 어쩔 수 없이 처음 애견인이 되신 분이라면요 정말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어쩌다 애견인이 되신 초보분들을 위한 처음 강아지를 입양했다면 여러분이 해줘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요 필요한 것을 구비해 줍니다. 즉시 필요한 것은요 사료, 패드, 밥그릇, 이동장, 펜스입니다. 태어난 지 6주가 넘어서 이빨이 났다면요 어린 강아지, 즉 자견용 사료를 구입해 먹이셔야 합니다. 퍼피라고 써진 거죠. 사료는요 원래 먹던 것을 구입해서 먹이시는 것이 좋으나 처음 먹던 것을 모르신다면요 로얄캔이나 힐스나 퓨리나나 내추럴 초이스 같은 대형 회사의 제품이 무난하고요 처음 먹는 음식에 대한 설사나 구토 등의 이런 식이 반응 등이 오히려 안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장실로 사용할 패드는요 우선 충분히 크고 흡수율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시고요. 만약 물어뜯는다면요 패드를 고정할 패드 받침대도 같이 구입하셔야 합니다. 이동장은요 앞으로 강아지를 이동시키거나 병원 등에 데리고 다니실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위쪽이 다 열리는 형태의 좋은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튼튼한 플라스틱 소재의 것도 좋지만은요 요즘에는요 슬리피 파드 같은 가볍고 부딪히는 소음이 적은 복합 재질 형태를 더 추천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이동장은요 반드시요 차량의 안전벨트와 연결이 가능한 안전벨트 고리가 있는 것을 구입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요 대소변 훈련이 필요한 경우라면요 혹은요 집안에 어린 아기가 있거나 다른 동물과 합사를 해야 한다면요 한동안은 펜스를 구입하여 가둬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집안의 환경을요 강아지가 돌아다닐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안전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요 한동안은 펜스로 집안의 일부를 막아서 사용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현재 내가 갑자기 입양한 강아지가 건강한 상태인지 혹은 아픈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병원에 데려가야만 합니다. 사료는 잘 먹는지 눈은 깨끗한지 코 주변은 깨끗한지 변 상태는 양호한지 잘 노는지 등을 빠르게 관찰하여 파악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데려와가지고요 얘가 아픈 건지 건강한 건지 알려달라고 하면은요 사실 우리 수의사도 한 번에 알아보긴 되게 힘듭니다. 집에서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픈 것 같다면은요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면요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증상을 말하고 치료를 해야 하며 건강하다면요 구충과 예방접종을 실시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강아지 안정과 적응을 위해서 최대한 같이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줍니다. 갑작스럽게 강아지를 입양한 상황이라면요 어쩔 수 없겠으나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같이 보내봅니다. 이때 강아지가 허용한다면요 최대한 많이 만져주려고 하고 최대한 오래 시간을 보내며 내가 가족임을 동료임을 알려줍니다. 어린 강아지가요 낯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내며 사람의 손길에 익숙해질 때까지 잘 보살펴준다는 기분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불안감에 여러분의 손길을 허용을 안 하더라도요 무심하게라도 곁에 있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에 대해 익숙해지고 여러분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길을 허용한다면요 최대한 온몸 구석구석을 만져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여러분이 이빨을 닦거나 손톱을 다듬거나 목욕을 시켜줄 때도 여러분의 손길을 크게 거부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최대한 빨리 산책을 시작해줍니다. 강아지의 사회적 성장에는요 산책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산책을 다니며 새로운 냄새를 맡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다른 강아지를 만나 인사를 하고 상호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직 너무 작고 어리다면은요 안고 다니는 것도 좋은 산책 방법입니다. 꼭 예방접종이 안 되었어도 됩니다. 예방접종이 끝난 뒤라면은요 사실 이미 사회화 시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너무 늦어버립니다. 사회화 시기는요 생후 3달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입양 직후부터 여기저기를 안고 다니며 다양한 것을 보여주고 다양한 것을 냄새 맡게 해주고 다양한 것을 느끼게 해주고 다양한 소리를 듣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까다롭지 않고 다른 강아지나 타인을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성이 좋은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강아지와 함께 살기 위한 환경을요 하나씩 만들어줍니다. 어린 강아지의 시각에서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여러분의 공간을 한번 평가해봅니다. 위험한 것은 없는가, 화장실은 접근이 편한 곳에 있는지, 밥그릇과 물그릇의 위치는 적절한지, 잠을 자는 곳은 안락한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도요 혼자 어디에 주로 있는지도 파악해보고요 주로 있는 곳은요 조금 더 안락하게 꾸며주며 여기저기 편안히 쉴 공간도 같이 만들어줍니다.
6번째는요, 다양한 새로운 물건과 장난감으로 사회성을 키워줘 봅니다. 사회화는요, 생후 4에서 16주 정도에 걸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강아지는요, 대부분의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익숙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먹어본 것을 기억하고, 이때 받았던 손길들을 기억하고, 이때 맡았던 냄새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형제나 엄마 강아지와 함께 자란 강아지는요, 이 시기에 형제들과 놀며 놀이의 방법이나 인사하는 방법, 다른 강아지와의 교류 방법 외에 다양한 강아지 간의 고유의 언어들을 익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요, 일찍 엄마나 형제들과 떨어져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어린 강아지는요, 여러분이 바로 엄마가 되고 형제가 되어 다양한 사물에 대해 익숙해지고,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사람의 손길에 익숙하게 하며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과 익숙하게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공이나 인형과 같은 다양한 장난감을 사용하여 놀이를 익히게 해주고요, 산책을 통해 다양한 사물과 다양한 사람, 다양한 강아지와 접촉을 하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병에 걸린다면은요, 치료하면 되지만은요, 3개월까지의 사회화 시기에 배워야 할 것들을 못 배운 경우는요, 나중에 되돌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7번째는요, 어린 강아지의 입장에서 위험한 것들을 최대한 제거해줍니다. 물어뜯을 수 있는 충전기 선들은 최대한 치워줍니다. 전깃줄은요, 보호 커버를 씌워주시고요, 쓰레기통은 강아지에게는요, 사실 종합 선물 세트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합니다. 먹고 남은 음식은요, 바로바로 치워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나 끈 같은 건 역시 안 보이는 곳에 바로 치우셔야 합니다. 또한 화장실 변기 뚜껑은요, 항시 닫으셔야 하며, 화장실 바닥에는요, 세제나 샴푸 같은 강아지가 먹을 만한 것들을 최대한 치워주셔야만 합니다. 촛불이나 향초 등은 절대 켜놓으시면 안 되고요, 화초 종류도 최대한 치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요, 좋은 이름을 지어주세요. 여러분과 가족이 되었으니까는요, 이제 이름이 필요합니다. 의미 깊은 이름도 좋으나 강아지의 입장에서 기억하기 좋고 헷갈리지 않을 이름을 지어주세요. 쉬나 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될 만한 음절이 안 들어가는 2글자에서 3글자 정도의 적당한 길의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다. 경험상요, 마지막 음절이 이로 끝나면은요, 강아지가 쉽게 반응합니다. 둘리, 보리, 콩이, 사랑이, 별이, 구름이, 까미, 엘리, 테디, 레이, 루나, 나나, 피비, 로지, 페니 같은 이런 이름들이 좋은 이름입니다. 오늘은요, 어쩌다 갑자기 강아지를 키우시게 되신 분들을 위해 여러분과 강아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제 영상들을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보신다면은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